자, 이번 시간에는 283페이지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을 했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갑이 을하고 요 집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내가 집은 줄 테니까 그 돈을 병한테 주라. 이렇게 병한테 주라. 돈 나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주라 이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런 게 많죠. 내가 우리 집사람 생일 집사람을 위해서 차를 한 대 사주겠다. 그러면 내가 돈을 주는데 차는 집사람한테 배달하라. 또 꽃가게에서 꽃을 하나 사서 배달시켜라. 여러 가지 많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럴 때 이때 요 갑이라는 사람은 매매 계약하면서 요 약자라고 해요. 요 약자. 우리 조문에는 채권자라고 합니다. 채권자. 이 사람이 내 준다고 약정했으니까 낙약자. 우리 근거 조문에는 채무자입니다. 왜? 돈을 1억을 병한테 줘야 되니까. 집을 너한테 넘길 테니까, 소유권 넘겨줄 테니까 집값을 병한테 주라. 요 제3자를 이걸 제3자 또는 다른 말로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약자, 낙약자, 제3자 또는 수익자 이런 말들이 처음 조금 입에 잘 처음 들어보죠? 요약자, 낙약자, 그렇죠? 요구한다. 약속해서 요구하는 자. 승낙해서 약속한 자. 돈 주기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첫째가 이 제3자의 권리가 뭐냐? 요게 이제 논점이죠. 그럼 제3자가 어느 때 1억을 취득하느냐 이거죠.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첫째가 수익의사 표시. 내가 받겠다. 1억 받겠다. 수익의사 표시를 했을 때, 수익의사 표시를 했을 때 1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수익의사 표시는 1억이 생기는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은 이미 매매 계약은 성립했죠. 근데 시험 문제는 수익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그럼 틀립니다. 계약은 이미 성립해버렸어. 갑과 을 사이에. 제3자는 돈만 가져가는 사람이죠. 수익의사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수익의사 표시는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그럼 틀립니다. 계약은 요약자, 낙약자,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 이미 성립했고 병이라는 사람은 돈 가져갈 수익자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사 표시는 권리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이 수익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느냐? 제3자인 병이 낙약자인 을한테 수익의사 표시를 합니다. 수익의사 표시. 즉 갑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갑한테. 요약자 하는 게 아니고 즉 수익자 또는 제3자가 낙약자한테 수익의사 표시 했을 때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의사 표시 전이냐 후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이냐 후냐. 그러면 후는 근거조문제 541조에서 수익의사 표시했으면 권리가 발생했으니
그때 당사자입니다. 당사자,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은 요 권리를 소멸시킬 수가 없어요. 소멸이나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익의사표시 이후에는 당사자 갑과 을은 소멸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약으로 가능은 합니다. 원래 계약 맺을 때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특약으로 가능하지만 특약이 없는 한 수익의사표시 했다면 1억을 8천으로 또는 1억을 없애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의사표시 전에는 어떤 권리 있느냐. 이거는 법률에 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학자들이 수익의사표시를 하면은 권리가 형성되지 않냐.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거예요. 형성권. 권리가 형성되는 형성권이다. 그러면 권리가 형성되는 형성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재산적 가치가 재산권이단 말이에요. 재산적 색태가 강한 재산권이니까 고로 이놈은 뭐 상속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양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채권자 대위권도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형성권은 원래 권리 행사 기간이 10년 안에 해야 돼요. 10년 안에 제척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행사 기간이 10년 안에 해야 되는 제척 기간 행사 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기다리기가 을이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입장이 야 가보고 나하고 계약했는데 병아 너 이 1억을 받아갈래? 안 받아갈래?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낙약자 입장에서는 첫째 어쩔래? 라고 최고할 수가 있다. 1억 받을래? 안 받을래? 최고할 수 있다. 어쩔래? 그런데 이 어쩔래 했더니 이 병이란 사람이 확답이 도달하지 않아. 확답이 상당 기간 내에 만약에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해요. 확답이 도달하지 않으면 수익의사 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라는 것은 수익의사 표시해버리면 이력이 생깁니다. 10년 안에 해야 돼요. 권리 행사 기간이. 그러니까 채무자가 힘들잖아요. 10년 안에. 그러니까 어쩔래 받을래 말래 라고 최고할 수 있어. 최고했더니 상당 기간 내에 확답이 받지 못한다면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사 표시했고요. 그 다음에 요 을이란 사람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해제권 있느냐, 취소권 있느냐. 해제권, 취소권은 갑과 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요 제3자는 해제권, 취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당사자, 갑과 을이 계약 해제하고 취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낙약자는 해제할 수도 있어요. 해제권이 있어요. 당사자니까. 취소권도 행사할 수 있고. 이것도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요약자도 마찬가지죠. 요약자도 이 사람의 권리는 계약을 했으니 빨리 이행해 주라라고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행 청구 가능하고 만약에 자기는 소유권 넘겼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권 있고 취소도 할 수 있어요. 계약 당사자니까. 그러나 이 해제 시에 이 사람이 수익의사 표시를 했다 손치더라도 동의 필요 없어요. 해제할 때는. 그래서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했다 하더라도 제3자의 동의는 얻을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이 제3자가 이게 비진이다, 통정이다.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 둘이 짰어. 갑과 을이 둘이 짰어. 둘이 짰을 때 병이 선이라면, 몰랐다면 보호되느냐.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우리가 비진이 표시다.
비진입 표시다. 또는 통정허위 표시다. 또 착오다. 또 사기다. 강박이다 했을 때 그때 선의의 모르는 제3자로 보호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통정이다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매매를 했어요. 통정허위표 가장 매매를 했어. 짜고 넘겼어. 소유권을 넘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팔았어. 근데 산 사람이야. 매매로 산 사람이야. 이 사람이 모르고 샀어. 모르고 샀을 때 이게 가장매가 무효가 된들 모르는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죠. 모르는 제3자는 보호되죠. 그러면 이때는 목적물을 산 사람이어야 돼. 근데 이게 목적물을 산 사람이요? 그냥 돈 받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집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산 사람이 제3자로 보호되는 거지 수익자일 뿐이잖아요. 돈만 받는 사람이죠. 따라서 저 매매가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으로 무효 취소되더라도 선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 사람, 물건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건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진 통정 착오 사기 강박으로 무효 취소되더라도 선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 하나가 만약에 이 사람은 해제할 수 있어요. 해제식. 이 해제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저 요약자가 해제할 수 있잖아요. 해제 시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가령 꽃 배달을 시켰다 합시다. 꽃 배달을. 그래서 이 여자를 꼬시고 싶어서 안개꽃 무슨 꽃에서 50만 원을 배달시켰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자 50만 원 꽃을 배달하러 하니 이 낙약자 꽃가게 주인이 야, 꽃 받을래요? 라고 한 거예요. 받겠습니다 했어요. 50만 원어치 갑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꽃을 좋아해서 자 시장 가서 꽃병을 한 5만 원어치 딱 사놨어요. 5만 원어치. 근데 이제나 저제나 꽃이 배달이 안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꽃이 이게 완전히 요즘에 물난리 갖고 꽃이 배달 못 한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배달 못 해. 이 사람이 이행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갑이 야 꽃계약 그거 해제한다. 해제해버립니다. 그럼 요약자가 해제했죠? 그러면 난리 난 사람은 병이지. 꽃병값 5만 원 손해가 발생하죠? 꽃병값 5만 원 손해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때 해제 시에 제3자는 낙약자에게 꽃병값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예? 청구해야지. 그래서 요약자가 해제 시 제3자가 또 수익자가 손해가 발생할 때는 손해는 낙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최고 요거 이쪽에서 야 이 사람이 1억 주라라고 팍 1억 주라 1억 빨리 주라 언제 주나 그래. 그러니까 을이 뭐라고 할까요? 야 내가 집을 받아야 주지. 그죠? 집 소유권 넘겨 받아야 주지. 항변권 주장할 수 있겠죠. 오늘 아까 동시행 항변권. 내가 소유권 넘겨 받으면 그때 줄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이게 계약에 기한 항변권을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541조.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관계, 원인 관계를 보니까 갑이 을한테, 즉 을이 병한테 1억을 주는 것은 갑이 집으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주죠. 아무 원인 없이 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를 보상관계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합니다. 기본관계. 그러면 보상관계, 기본관계는 만약에 보상을 안 해주면은 돈 안 줘버리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보상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죠? 보상 안 해주면 자기가 만약에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보상관계, 기본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갑하고 병 사이의 관계는 만약에 자기가 요 갑이 병한테 1억 빚을 지고 있다. 그럴 수도 있죠. 요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대가관계. 이 대가관계가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공짜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대가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계약 이익에 수익의사 표시했어요. 수익의사 표시하고 손은 1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유로 을이라는 사람이 요 계약을 해지해 버립니다. 해지해 버렸을 때 돈 받은 거 너 내놔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지. 자,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계약을 해지했을 때 원상회복은 갑과 을이 부담하는 거지. 병한테 원상회복하라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었을 때 을이 1억을 주었어.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을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돈 을이 갑한테 내놔라 해야지 병한테 내놔라 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들이죠. 교재를 봅시다. 교재를 보면 서술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 저 경우에 갑과 을이죠. 제3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요약자, 낙약자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계약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요약자, 수익자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인 제3자의 수익의사 표시는 권리발생 요건입니다. 권리발생 요건. 계약의 성립 요건은 틀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에 성립 요건에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과 그 대금을 제3자에 지급하기라는 특약에 의해서 제3자란 위한 계약은 성립합니다. 원인관계, 보상관계죠. 요약자, 낙약자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상관계에서 발생한 항변권을 이유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죠. 집 주기 전에 못 준다. 대가관계입니다. 갑과 병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포함되지 않아. 따라서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 못한다. 넘겨보세요.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입니다. 그건 금방 했고요. 그래서 541조입니다. 539조,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규정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가 확정 후죠. 확정 후에는 당사자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죠. 아까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랬어요.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특약으로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특약으로는 가능하다. 542조, 채무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항변으로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이죠? 야, 1억 주라. 그러면 집을 받으면 줄게. 계약 이야기하는 항변권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낙약자 권리입니다. 낙약자는 지금 을입니다. 수익자가 수익의사 표시라 후에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권 있죠? 수익의사 표시 후에는. 그 다음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시 요약자는 해지할 수 있다. 아까 꽃을 배달하지 않았죠? 꽃 배달 안 하니까 요약자가 해지해버렸죠? 그때 수익자가
꽃병값 5만 원 지금 열받잖아요. 손해 있죠? 그럼 낙약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아까 꽃병값 5만 원 내놔라. 그러나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요약자, 낙약자이며 취소권, 해제권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는 해제권, 취소권 행사하지 못합니다. 쭉 밑에 7번 수익의사표시 후에는 당사자는 이므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는데 특약으로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8번 자 540조죠. 전조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 기간을 정해서 계약의 이익의 향수 받을래 안 받을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죠. 채무자가 그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그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에 287페이지에 그 87페이지 Q 문제,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맨 밑에 두 번째 Q 문제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틀린 걸 고르시오.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간다. 병이 대금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약자 을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수익자 병에게 향수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죠. 받을래 안 받을래 최고할 수 있죠. 맞습니다.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사 표시라면 직접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수익의사 표시를 을에게 할 수 있죠. 맞습니다. 3번 병이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은 해지할 수 있다. 병이라는 사람은 해제권이 없죠. 병은 해제권이 없죠.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을 지급했잖아요. 이게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둘이 해결하는 거지. 계약 당사자가 둘이 해결하니 병한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에? 그 다음 5번입니다. 갑이 소유권 이전하지 않으면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죠. 이해가죠?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입니다. 거기는 해제가 있는데 거기 구별 개념의 1, 2 체크하세요. 바로 봅시다. 해제입니다. 해제.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입니다. 계약 밑줄이고 소급에서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해제해버리면 권리가 소멸하니까 형성권이다. 그 다음에 해지입니다. 해지란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소멸시키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다. 그러니까 해제는 소급에서 소멸시키고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죠. 두 가지 차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넘기세요. 지금은 넘기시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해제권의 발생입니다. 해제권의 발생. 해제권의 발생은 자 이제 해제는 계약의 효력을 소급에서 무효로 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입니다. 해제는. 그러면 해제 사유가 뭐냐? 첫째, 사유가 약정해서 해제할 수 있고 법정에서 법에서 해제권이 나와요. 만약에 약정해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팔면서 네가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제하기로 하자라고 약정했다면 을이 사서 허가가 안 나와버립니다. 그럼 약정에 따라서 해제권이 발생하죠. 이게 약정해제입니다.
그러나 법정해제는 뭐냐면 법정해제는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 지키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 지킵니다. 이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그 채무불이행에는 첫째 이행지체가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지금 지체하는 거예요. 돈 준다 그러는데 안 주는 거야. 소유권 넘겨준다는 게 안 주는 거야.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통의 이행지체란 말이 있어요. 보통의 이행지체. 보통의 이행지체. 또 정기행이란 말이에요. 보통 이행지체는 갑이라는 사람이 보통 이행지체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중도금을 안 준다. 잔금을 안 준다. 매수인이. 또 역으로 중도금 잔금을 줬는데 을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보통 이행지체입니다. 이때는 야 빨리 주어라고 상당히 최고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최고. 그래서 보통의 이행지체는 야 3일 이내 또 일주일 이내 상당한 기간을 정해놓고 일단은 최고를 하고 나서 해제해야 됩니다. 최고를 하고 나서 야 일주일 이내에 빨리 줘라. 이 사람이 잔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일주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야 빨리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 촉구입니다. 최고는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제하라 이거지. 근데 정기행위는 뭐냐면 정기행위는 결혼식장에 턱시도 결혼식장에 턱시도 주문했는데 야 3시까지 와라. 예식이 3시니까. 2시 반까지 와야 되겠죠. 근데 2시 반에도 안 오는 거야. 2시 반에도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식을 못 올리잖아요. 못 올리죠? 그럴 때는 그냥 이행의 촉구 없이 그냥 해제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출근을 할 필요는 없지만 해제 의사 표시는 하라. 해제의 의사 표시는 해야 된다. 이게 기출이죠. 출고는 할 필요 없지만 해제 의사 표시는 해야 된다. 보통 이행지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행불능이야.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많이 봤죠? 이행불능은 집이 불타버린 거예요. 집이 불탔어. 이 채무불이행이 있으려면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하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채무자가 실수로 불냈거나 일부러 불냈어. 그럼 불탔으니까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이니까 이행불능 상태에서 을이 야, 집 빨리 줘라 할 필요 없죠. 이럴 때는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해제해버리면 됩니다. 해제해버리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근거 조문이야. 근데 그 나머지는 이제 세 번째 불완전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완전. 이행을 했는데 불완전하게 이행을 했어요. 불완전하게 이행했어요. 그럼 이때는 완전 이행이 가능하냐? 완전 이행이 가능하냐?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완전 이행이 가능하다면 이행을 촉구해야 되죠. 그리고 그래도 안 주면 해제하죠. 근데 완전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최고 없이 이행 최고 없이 해제해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령지체. 수령지체란 말이 있습니다. 수령지체. 채권자가 받질 않아. 채권자 지체에 빠졌습니다. 채권자 지체에 빠졌어. 원래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인데 채권자가
받지를 않아요. 채권자. 그럴 때는 이때는 채무자가 빨리 받으세요라고 최고를 하고 해제하라. 채권자가 안 받을 때. 그 다음에 사정 변경으로 가능하냐? 사정 변경으로 해제할 수가 있느냐? 해제할 수 있어요. 사정 변경. 근데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서 판례는 사정 변경으로 원칙으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개발 호재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가격의 폭등하니까 야 이거 이런 폭등 사유가 있으니까 사정 변경으로 매매 계약을 해제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선별적으로 최근 판례는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판례. 자, 그럴 때 그리고 사정 변경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다.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가 없어요. 가령 판례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묘지가 있어요. 땅이 이렇게 있고요. 땅이 있고 이 끝머리에 묘지가 하나 있어요. 묘지가. 근데 요 땅을 팔면서 갑이 묘지를 1개월 이내에 이장해 준다 그랬어요. 이장해 준다 그래서 팔았는데 한 달이 지나도 이 묘지를 파묘를 않는 거예요. 이장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너 요거 이장을 안 해주니까 나는 계약 해지할란다 라고 주장했어요. 내 판례는 묘지 이장 의무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입니다. 교재 볼까요? 약정 해제권이 있어요. 약정 해제권. 아까 땅을 팔면서 야, 너 건축 허가가 안 나오면 해제하기로 하자. 특약을 한 거야. 그래서 해제 사유를 당사자 특약으로 정한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쭉 내려오면 법정 해제입니다. 민법이 정하는 해제 사유로 채무 불이행을 근거로 합니다. 민법은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 사유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행지체, 보통의 채무가 이행지체된 경우 최고 동그라미죠. 최고 후 해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통 채무자로 이행 거절이 표시가 명백하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죠. 거절 명백하다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니은입니다. 니은. 정기행위라고 그랬어요. 정기행위는 아까 밑줄 하나 그시고 결혼식장의 턱시도 주문. 정기 채무가 이행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545조 정기행위와 해제라고 그랬죠? 정기행위 밑줄 치고 결혼식장의 턱시도 주문이라고 쓰세요. 결혼식장의 턱시도 주문. 그러면 그런 정기 채무가 이행지체됐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그 옆에다가 쓰세요. 해제 의사표시는 하여야 한다라고 쓰세요. 해제 의사표시는 최고 없이는 해제할 수 있는데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됩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 된다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이행불능, 즉시 밑줄 치고 최고 없이란 말을 쓰세요. 즉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자,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불완전이행입니다. 불완전이행은 완전이행이 가능하다면 자, 추한, 나중에 추한이라는 건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최고 후 해제할 수 있죠. 근데 추한, 나중에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한 때는 최고 없이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입니다. 채권자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 최고 후 채무자가 최고 아니고 채무자가 최고해야 됩니다. 최고 후 해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정 변경입니다.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인데 최근에는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극히 예외적인 사정으로 해제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6번 보세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주둔 채무 불이행이 아닌 부수적 채무 불이행으로는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이제 불가물성인데 547조가 있습니다. 거기는 조물 잘 보세요. 당사자 일방 쌍방이 수인일 때, 수인은 여러 사람입니다. 해지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전원으로부터 전원한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병이라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는데 요 매수인 둘이 잔금을 안 준다라고 할 때 갑이라는 사람은 그 계약을 해지할 때는 전원에게 해. 전원에게. 이해가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는 잔금을 주었는데 토지 소유권을 넘기지 않는다. 그럴 때는 전원이 해제하는 거예요. 전원이. 동시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원에게 전원이. 그리고 한 사람이 해제권이 소멸할 때 다른 사람도 소멸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포기할 때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2항입니다. 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 내에서 소멸한 때 소멸 밑줄을 치고 밑에 포기도 같습니다. 소멸이나 포기한 때는 다른 당사자도 해제권이 소멸해버립니다. 이게 의무규정이에요. 547조 옆에다가 의무규정이라고 썼어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자, 해제권의 효과가 중요한데 그건 왕별표 하세요. 시험 문제에 해제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오죠. 548조 잘 봅시다. 해제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에 이제 판례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여기에 판례가 많아요. 제3자냐 아니냐 요거 해석할 거고요. 이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을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밑줄 치고 쓰세요. 부당이득의 이자다. 부당이득의 이자다. 일단 써놓으세요. 부당이득의 이자다. 기출문제거든요. 부당이득의 이자이지 이행지체 이자가 아니다. 이행지체 이자가 아니다. 일단 써놓으세요. 기출문제니까 이자는 부당이득의 이자고 이행지체 이자가 아니다. 그 다음 549조는 동시행관계입니다. 원상회복은 동시행관계다. 제목만 보시면 되고 551조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해제하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병종관계라고 썼어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밑줄 치고 병종관계라고 썼어요. 선택관계가 아닙니다. 병종관계가. 자, 그러면 이제 해제인데 해제 효과인데 뭐 지우고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이거 지우고 하자니까 좀 쉬었다 합시다.